마흔번째 개념입니다. 반비례 관계가 나왔습니다. 반비례는 두 변수 x, y에서 x가 2배가 되면은 y는 2분의 1배가 되고, x가 3배가 되면 y는 3분의 1배가 되고, x가 4배가 되면 y는 4분의 1배가 되는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비례는 x가 2배일 때 y도 2배, 3배일 때 3배, 4배일 때 4배가 되는데, 반비례는 x가 2배가 되면 2분의 1, 역수배가 되는 거죠. 3배가 되면 x가 3배가 되면은 y가 3분의 1배, x가 4배가 되면 4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예시 한번 볼게요. 자전거를 타고 24km의 거리를 시속 x km, 1시간에 x km 간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데 걸린 시간을 yc라고 하면은 여기 시속 1km로 가면은 24시간 걸리겠죠. 1시간에 1km 가는 거니까. 그래서 x가 1이면 y가 2가 되고, x가 이제 시속 2km로 가게 되면은 24km를 가야 되는 거니까 12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12시간. 그 다음에 1시간에 3km를 가게 된다면은 8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고, 4km를 가게 된다면은 6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x가 2배가 늘어나면은 y는 2분의 1배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x가 3배가 되면은 y는 3분의 1배, x가 4배가 되면은 y는 4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관계가 반비례 관계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반비례에 관련된 식이 나와 있죠. 자, 반비례에 관련된 식, y는 x분의 a, 이렇게 됩니다. y는 x분의 a. 자, 비교해서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 이렇게 되는 거였죠. a는 0이 아닐 때. 그리고 요 a의 값을 구하면은 이 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정비례 관계에서 a의 값은 x 값분의 y의 값,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비례 관계에서 a의 값은 x 곱하기 y, 요게 일정한 값이 되더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예시 보겠습니다. 자, x 곱하기 y가 24가 되죠. x 곱하기 y가 24, x 곱하기 y가 24, x 곱하기 y가 24, x 곱하기 y가 24. 요렇게 일정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례는 a의 값을 x분의 y로 구했다면은 반비례는 a의 값을 x 곱하기 y로 구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사탕 12개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때 한 명이 갖는 사탕을 y개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한 명이 사탕 12개를 다 가지겠죠. x가 1이면. x가 2면 두 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거기 때문에 6개씩 나눠 갖겠습니다. 3명이면은 4개씩 나눠 갖겠고요. 4명이면은 3개씩 나눠 갖겠죠. 자, 그래서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은 y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반비례한다, 반비례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 자, 여기서 a의 값은 x 곱하기 y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만 정해 주셔도 돼요. 다 똑같습니다. 자, x 곱하기 y를 하니까 a는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y는 x분의 12,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자, 1-1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xcm이고 넓이가 10제곱cm인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를 y라 하자. 다음에 답하시오. 관계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가 된다. 따라서 y는 x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x 곱하기 y가 일정하면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2일 때, x가 2일 때 세로의 길이 y를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x가 2가 됐어요. 그럼 y는 2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5. 따라서 세로의 길이는 5cm,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은 동그라미, 반비례하지 않는 것에는 x표를 괄호 안에 써넣으시오. 자,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 그리고 a의 값은 x 곱하기 y로 일정하다. 이렇게 두 개를 배웠었죠. 자, 요거는 정비례입니다. 자, 얘가 7분의 x라고 적혀 있지만 7분의 1x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비례입니다. 자, x 곱하기 y는 일정한 값 반비례 맞고요. y는 x분의 a 해서 얘도 반비례 관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뒤에 이상한 게 하나가 붙어 있죠. 반비례 관계 아닙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1번째입니다.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입니다.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인데, 자, 여기서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될 것은 좌표축의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가까워진다고 되어 있지 만난다고 되어 있지 않죠. 즉 얘는 한 쌍의 곡선이 나옵니다. A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 3사분면 쪽에서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고 A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 4사분면에서 곡선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얘가 X축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Y축하고도 마찬가지로 점점 가까워지지 만나지 않는다. 이쪽도 X축하고 가까워지지 만나지 않는다. 이쪽도 Y축하고 가까워집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가까워지기만 합니다.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정비례에서는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깝다. 요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서 요 A는요,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좌표축에 가깝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좌표축에 멀어진다. 자, 좌표축은 여기서 이렇게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좌표축, X축, Y축에 멀어집니다. 좌표축에 멀어진다. 자, 다른 책을 보시면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멀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점에서. 자,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프의 모양은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지나는 사분면은 A가 양수일 때, 정비례도 1사분면, 3사분면이었고요. 반비례도 1사분면, 3사분면. A가 음수일 때, 정비례도 2사분면, 4사분면. 그 다음에 반비례도 2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가 감소. X가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커지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래프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게 되고요. 자, 여기도 X가 증가하면은 Y가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은 Y는 증가한다.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한다.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 곡선은요, 정확하게 그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게끔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6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다음 표를 완성하고 점 x, y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가 6이에요. 그런데 자, 요 a의 값이 x하고 y하고 곱해서 6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6, 2, 1 이렇게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곱해서 6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요 점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왼쪽으로 6칸, 밑으로 1칸. 그 다음에 왼쪽으로 3칸, 밑으로 2칸. 왼쪽으로 1칸, 밑으로 6칸.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1칸, 위로 6칸.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오른쪽으로 6칸, 위로 1칸. 이렇게 6개의 점이 찍히겠습니다.
자, 점으로 나타냈고요. 이때 x의 값이 0이 아닌 모든 수. x는 0이 될 수 없어요. 분모의 0인 수는 수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x 값이 0이 아닌 모든 수일 때는 얘가 이제 선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곡선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곡선. 여기도 이렇게 연결된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밑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x분의 1. 자, 그러면 x가 1이면 y도 1이죠.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이면은 y는 x가 2분의 1이면 요거 역수가 되면은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겁니다. 2분의 1 분의 1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2가 되더라. 2분의 1일 때는 2가 되더라. 요점을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2분의 1 되는 거죠. 2를 넣으면은 2분의 1.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해줬네요. x가 1일 때 1,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 2, 2일 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곡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요렇게 곡선으로 그려지는 이 까만색 그래프가 y는 x분의 1 요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얘는 2분의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겠죠. 부호가 바뀌어서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요.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은 2가 나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1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곡선의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x축 y축하고 만나면 안 됩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x분의 3, 1 넣으면 3이죠. 1 넣으면 3, 1 넣으면 3,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1이에요. 3을 넣으면 1,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뭐 넣을 만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쉬워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2 한번 넣어 볼게요. 2 넣으면 2분의 3이죠. 2 넣으면 2분의 3 여기 가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요 파란색이 y는 x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3. 자, 반대로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2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3 넣으면은 마이너스 1 해서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1 해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 노란색이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의 그래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2-2번 보겠습니다.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점의 좌표가 x에 2를 넣으면 y가 1 나와요 라는 2,1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a의 값은 x값 곱하기 y의 값 해서 2가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유형 익히기입니다. 1번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지 않는 것은 x와 y의 곱은 15이다. x, y가 15이다. 자, 이거 반비례 맞죠? 가로의 길이가 x, 넓이가 20인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 20이다. 얘도 반비례 맞네요. 3번 200쪽인 책 x쪽을 읽고 남은 쪽수 y는
200쪽에서 읽은 거 빼는 거죠. 반비례가 아닙니다. 시속 x로 40km 갈 때 걸린 시간. 자, 거속시 기억하시나요? 시간 y는 속력분의 거리다. 속력 x분의 거리 40km. 반비례 맞고요. 8리터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 한 사람이 마시는 물의 양 y. 그럼 x명이 y리터씩 마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비례하지 않는 것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y가 x에 반비례하고 x는 마이너스 4일 때 y는 4이다. 자, 그러면 a의 값이 나왔죠. a의 값이 x 곱하기 y 해서 마이너스 16이잖아요. 그러면 y가 마이너스 8일 때 x의 값은, 그러면 요 x의 값과 8을 곱해서 똑같이 마이너스 16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관계식으로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가 8이 되면은 x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민우는 200개의 영어 단어를 하루에 x개씩 총 y일 동안 외우려고 한다. x개씩 y일 외웠을 때 200개를 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x 곱하기 y가 200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y는 x분의 20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 하루에 8개씩 외웁니다. x가 8일 때 총 며칠 걸리는지 구하시오. y를 구하세요. 그래서 y는 8분의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 26, 8, 5, 40 즉 25일이 걸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위로 올라가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y는 x분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y는 x에 반비례하는 거 맞고요. x의 값이 2배가 되면 y의 값은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니은 틀렸어요. x, y의 값은 항상 a로 일정하다 맞는 얘기고요. x가 1일 때 y는 a다. 그죠? x에 1 넣으면 y는 1분의 a니까 a가 된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y는 x분의 a가 되고, 요 x 곱하기 y의 값이 a가 되는 거죠. 즉 a는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이렇게 곱한 것도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곱한 것도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곱한 것도 마이너스 12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0이랑 2b랑 같다 해서 b는 마이너스 6이다 알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3c와 같다. 그럼 c는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빼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2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더하기 4 해서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또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두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돌고 있다. 톱니가 20개인 A가 4번 회전하는 동안 톱니가 X개인 B는 Y번 회전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A는 20개 톱니가 4번 회전하는 거니까 톱니가 80개 돌아가는 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톱니가 X개인 B가 Y번 회전하는 거니까 X 곱하기 Y개의 톱니가 돌아가는 건데, 이때 회전하는 동안 이렇게 간다, 회전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식은 Y는 X분의 80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겠습니다. 이때 B의 회전수가 5다. 5번 회전한다. Y가 5일 때 톱니의 개수 X를 구하세요.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Y가 5는 X분의 80. X를 곱해주니까 5X는 80. 양변에 5로 나눠주니까 5, 1은 5, 5, 6, 30.
따라서 톱니의 개수는 16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또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2. 자,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 탈락, 2번 탈락, 5번 탈락. 자, 그 다음에 a의 값이 양수면은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진다 했으니까 정답은 4번밖에 없어요. 확인 한 번 더 해줄게요. x에 1 넣으면은 y가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 대입하면 2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8의 그래프가 점 a, 마이너스 3분의 4를 지날 때 a의 값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얘는 대입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반비례 관계는요. x값, y값 곱하면은 요 값이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24는 4a가 되고 4로 나눠주면 a는 6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4. 지금 4개의 x값이니까 4개의 점으로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애초에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고 2는 약분돼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가 찍히는 게 4번밖에 없네요. 4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플러스 되고 1분의 4 해서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그 다음에 1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 1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은 2가 약분돼서 y는 마이너스 2. 그래서 2, 마이너스 2.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36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x값 y값 곱하면 요 36이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12가 36이다. 그리고 6 곱하기 b도 36이다. 따라서 a는 3이 되고요. b는 6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b 빼기 a는 3. 정답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점 마이너스 2,8을 지나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자, x값 y값 곱하면은 마이너스 16. 그리고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y는 x분의 a. 그래서 x분의 a의 값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7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y는 마이너스 x분의 24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y는 x에 정비례한다. 반비례죠. x분의 a 꼴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를 지나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직선이다? 지나는 건 맞는데 직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음수기 때문에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보면은 개형은 대충 그리는 걸 얘기합니다. 비슷한 모양으로. 자, 음수니까 2, 4분면, 4, 4분면 이렇게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그려질 건데 x가 양수 0보다 크다는 것은 x가 양수라는 것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쪽 부분인 거죠. 그럼 이쪽 부분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증가해야죠.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9의 그래프이고 점 P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이때 직사각형 PBOA의 넓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a의 값 모르죠. 요 a점을 a,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를 대입해주면 나오는 y의 값은 여기다가 a를 대입한 거니까 a분의 9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고 요 길이는 a분의 9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a 곱하기 a분의 9. 그래서 넓이는 9가 된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다 9예요. 이렇게 넓이도 9가 되고요. 이렇게 넓이도 9가 되고요. 이렇게 넓이도 9가 됩니다. 얘네들이 다 일정한 값을 가져요. 요 9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아시면은 요거 답은 계산 안 해도 바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올라가서 또 문제 6-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서 점 A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요 점의 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죠. x가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2예요. 자, 요 점은 x에 뭐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네모를 넣는데 4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좌표, y좌표 곱하면은 a의 값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12는 여기서도 x, y 값이 곱한 게 일정하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모는 3이 되는 거고 따라서 점 A의 x좌표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밑에 7-1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 두 반비례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좌표축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좌표축에서 멀어진다. 뭐 어떻게 될 때? A의 절대값. A의 절대값이 요 4의 절대값보다 어떻게 커질수록 좌표축에서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은 4보다 커요. 자, 그럼 절대값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봅니다. 자, 절대값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A의 절대값은 원점에서 A만큼 떨어진 거예요. A만큼 떨어진 거. 그런데 A만큼 떨어진 게 왼쪽에도 있다는 거였죠. 그죠? 그러면은 얘보다 크다는 것은 요 A만큼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요러한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러한 애들이 되겠고 요 절대값이 4보다 크다는 거예요. 4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그래프에 그려진 거 보니까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A의 값은 양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A의 값은 양수가 된다. 그럼 양수가 되는 건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1번이 답입니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밑에 내려가서 8-1번 또 보겠습니다. 자, 8-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16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하자. 이때 삼각형 POQ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삼각형 두 개 더하면은 요렇게 그려주면 요거 직사각형 넓이죠.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 16으로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었잖아요. 반비례 그래프에서. 근데 얘를 반으로 쪼갠 거죠. 그러니까 요 넓이는 8입니다. 그래서 넓이는 8 요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몰랐다면은 자, 요 값을 모르니까 요 값을 a라고 할게요. a, 0. 그럼 a를 대입해 주면은 x에 a 대입했으니까 y는 a분의 16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밑변의 길이는 a가 되고 높이는 a분의 16이 되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러면은 a 약분되고 2 약분돼서 8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바로 나오는 게 어떻게 더 깔끔해 보이기는 하죠. 자, 둘 다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